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요새 많이 덥죠. 네. 덥지만 저는 사무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덥긴 해도 교구청에 점심 먹고 한 1시간 정도 그 주변 이렇게 운동장 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좀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하면 우리 영광 한빛 핵발전소 1호기, 2호기 수면 연장을 반대하면서 한평군에 있는 손불면, 신광면, 해보면, 월야면에 있는 군민 약 1,400여 명이 한수원 본사가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딱 2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교구의 많은 본당에서 신자분들 또 개인 단체에서 탄원서에 서명을 하며 지지해 주셨는데 좋은 결과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영광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또 희망해 봅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상을 걷는 예수 코너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호명해드리는 분들은 빵톡 비밀글 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으로 참여하셨던 대화명과 본인 성함 그리고 연락처와 선물 받으실 주소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해드리는 분들은 꼭 좀 연락처와 주소를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 호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신 드들깡님, 그리고 빵톡으로 지난주 깜짝 퀴즈에 참여해주신 애청자이신 국달수님, 그리고 유창엽님 축하드립니다. 세상을 걷는 예수에 관심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선물 받으실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 드들깡님, 빵톡 남겨주신 KDS49 국달수님, 스타더스트 1428 유창협님, 빵톡 비밀글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참여하셨던 대화명과 여러분의 성함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선물 받아보실 주소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방송 통해서 선물 받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세상을 걷는 예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퀴즈로 좀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쉬자. 2번, 주 5일제를 시행하자.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쉬자. 2번, 주 5일제를 시행하자. 네, 참여 방법은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CPBC 빵 앱을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을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문제도 역시 너무너무 쉽죠?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는 매월 말에 선물을 취합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선물이 다소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 CPBC빵 어플의 무료 메시지창 빵톡, 유튜브 댓글 등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신부님과 방송 이어가 볼 텐데요. 신부님, 지난 시간 내용 살짝 복습하는 느낌으로 좀 짚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회교리의 회칙 시작인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회칙에서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본인은 노동자 문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렇게 반포된 새로운 사태라고는 회칙은 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운 조건, 또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상태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근대 산업사회 이후로 새롭게 등장한 계층을 노동자라고 이제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생산수단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노동력만을 상품으로 삼는 이들을 말하는데 혹시 아나운서님은 우리나라 법 중에서 한 줄로 된 가장 짧은 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지난 시간에 메이데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으니까 그와 관련된 법일까요? 그렇죠. 제가 계속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는 법률입니다. 1994년 3월 9일에 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근로라고 생각하세요? 노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하나 더 할게요. 네. 그럼 아나운서님은 자신을 근로자라고 생각하세요? 노동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노동자가 아닐까요? 노동과 근로를 막 섞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네. 비슷하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노동은 말 그대로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 그래서 일할로 움직일 동을 쓰고 있고 근로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일한다. 그래서 부지런할 근 수고로울 로자를 쓰죠. 뭐 단어만 놓고 보면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노동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법적으로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계약을 맺는 사람을 말하고 경제적으로는 생산수단을 가지는 것이 전혀 없이 오로지 자기의 노동력만을 상품으로 삼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나운서님은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근로자와 노동자 이 두 단어 중에서 더 많이 사용된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선왕조실록에도 근로라는 단어가 약 19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는 말도 한 23번 정도 나오고 이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사기에도 그런 단어가 나온다고 말하는데 노동자라고 하는 단어는 조선왕조실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 얘기는 근로자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노동자는 근대 산업사회 이후에 일반화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네. 그래서 부정적 색깔을 또 더 씌우면서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보는 어떤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동은
자본과 대립하여 투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근로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이게 우리 사회의 근로와 노동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라고 말하면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고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화이트 칼라를 말하고, 노동자는 안전모를 쓰고 기름때 옷에 꼬질꼬질한 얼굴, 망치를 들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블루 칼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너 공부 안 하면 커서 저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동네의 자그마한 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때 학생들이 수업에 지루해하면서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흐트러지는 것이 보이자 분위기를 환기시켜보기 위해 너희들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하나 던졌다. 이에 한 학생이 한 말은 가관이었다. 엄마가 공부 안 하면 평생 남들 밑에서 살아야 된대요. 남들 머리 위에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으면 공부하래요. 신부님, 뭔가 굉장히 여운이 남는다고 할까요? 좀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이미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 인구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는 노동이 단순히 생산 요소의 일부분이 아니라 사회 존립과 유지의 근간이 되는 집합적 활동이라는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일하는 사람들이 중시되고 노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연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조금 오래된 조사이긴 하지만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 좀 읽어주시겠어요? 2016년 5월 1일자 경향신문 내용의 일부입니다. 노동에 관한 부정적 인식은 초, 중, 고부터 형성된다. 경향신문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동을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한 학생이 전체의 60%를 넘었다. 일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며 노동은 강제로 하는 것. 자신의 직업을 즐겁게 하면 보람이고 괴롭고 싫다고 생각하면 노동이라는 답변도 나왔다. 마트 계산원이 앉아서 일하는 모습에 대해 건방져 보인다. 예의가 없다는 반응이 다수인 답변 결과는 할 말을 잃게 한다. 힘들게 일하는 계산원들을 위한 당연한 배려라고 답한 학생은 없었다. 손님은 왕, 소비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학생들에게 체화된 것이다. 반면 일하는 사람, 노동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사회 전반의 그릇된 인식이 어디서 발원했는지 잘 말해준다. 레오 13세 교황님의 첫 번째 사유결의회칙 새로운 사태가 세상에 나온 지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노동과 노동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과연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것일까? 우리 이런 문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바 노동자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감정 노동자,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택배 노동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공무원도 분명히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을 하게 되어 있죠? 예,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이 규정이 있는데 공무원은 그 규정에 적용받지 않죠. 공무원에게는 적용되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5월 1일 날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1890년 5월 1일 138년 전입니다. 이미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쉬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은 어떨까? 2021년 7월 19일 매일경제에 실렸던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인터뷰의 내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 내용인데 제가 이 인터뷰 내용을 좀 설명하기 전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을 보면 1항 한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하루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을 보면 1항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한 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를 보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양원 매일경제신문 전무가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 아나운서님께서 이 인터뷰 내용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당시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다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아무리 들은 말을 전한 것이라고 해도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나운서님은 주 120시간 일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지 계산이 되시나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주 5일제 근무로 따진다면 120을 5로 나누면 매일 24시간 근무해야겠죠? 네, 하루에 꼬박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쉬는 시간도 없이 24시간을 일해야 120시간을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5일로는 해결할 수가 없겠죠. 일주일 7일로 일을 해야 한다면 하루 24시간에서 17시간을 일해야 120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매일경제와 인터뷰 이후에 2023년에 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아나운서님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2023년 3월 14일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일주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을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현재 주 단위 최대 52시간으로 한정된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연장근로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단위로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이내를 유지하게 되지만 일주일에 최대 80.5시간, 주 7일 근무 기준 6일 기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 칸막이를 열어두는 내용이다.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의 시간 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말했다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나간 뒤에 고용노동부에 또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박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오해이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간에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고 일어났더니 후진국이 되어 있었다. 박근혜 퇴진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게 나라냐는 말인데 이 사건 이후로 고용노동부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생겼습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아시나요? 글쎄요. 그냥 줄여서 노동부가 아닐까요? 줄이면 노동부가 되는데 그 앞에 두 글자를 붙여서 노예노동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사회교리죠. 사회교리는 정치, 경제, 인권, 노동, 평화, 환경, 생명, 여러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복음적인 시각으로 성찰하고 정리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입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의 회칙, 새로운 사태로부터 시작된 가톨릭 사회교리는 다양한 주제와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단 하나, 인간의 존엄성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래서 사회적 가르침의 뿌리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지며 그 존엄성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의 회칙, 새로운 사태,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현실과 노동의 현실로부터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교회의 관심이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회칙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애청자분들에게 깜짝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이제 정답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신부님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쉬자. 2번 주 5일제를 시행하자. 네, 오늘도 많은 애청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문자를 조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문자로 끝번호 5234 애청자님께서 정답 1번, 방송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조근조근 차분히 사이다 말씀하시는 조정은 신부님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끝번호 8966번께서 2번입니다. 전 택배하는데 주 5일째 하고 싶어요 했어요. 개인적인 소망이 담긴 정답이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왔네요. 문우님께서 2번이요. 8시간 일하자 해주셨고요. 준준브로님께서 와 오늘도 시작 전 퀴즈네요. 선물이 푸짐해서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게이리님께서도 1번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신부님, 오늘 퀴즈의 정답은 무엇인가요? 아까 택배 노동자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분이 2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답을 아시면서도 네. 2번 희망사항을 적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았습니다. 정답은 1번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쉬자입니다.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퀴즈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정해서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제작진들이 따로 연락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따로 발표도 하겠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깜짝 특별 손님이 신부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좀 출연해 주실 예정이죠? 예, 제가 다음 주에는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저는 자리를 비우고 2주 후에 8월 9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우는 다음 주에는 현재 첨단에 있는 보훈병원과 또 첨단병원에서 원목 신부님으로 활동 중이신 강근태 베드로 신부님께서 대신 자리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강근태 베드로 신부님은 올해 초부터 이제 병원 사목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신부님을 다음 주에 못 뵙는 건 좀 아쉽지만 저희는 또 내일 병원 사목에 대해서 강근태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종은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